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어제 아침에 기자 몇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을 저희가 찾아갔을 때 서울청 경비부장이 저희 보좌진을 폭행한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질문의 요지는 국회의원들이 경찰들을 먼저 폭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영상에 다 찍혀 있지 않느냐, 그대로 보시면 사실관계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 하면 그대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JTBC 기사입니다. 경비부장의 행동 이전에 한 젊은 경찰 직원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혀 흔들리면서 팔과 가슴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께 밤에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찾아가서 사과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사적인 사과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과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대신에 언론을 통해서 경찰이 오히려 다쳤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물론 제가 그날의 상황을 제 뒤에 있는 상황까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영상으로 확인된 것, 제 눈으로 본 것으로는 터무니없는 모략입니다.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직원이 누굽니까? 멱살을 흔들려서 다쳤다는 이 직원의 신상을 저희에게 즉각 알려주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입장을 내겠습니다. 본인들이 한 자, 혹시 그 멱살을 잡혔다는 경찰이 저희 보좌진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비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저도 그 경비부장의 팔목을 잡았고 또 함께 간 많은 의원들이 몸으로 그 경비부장을 막았습니다. 그거는 화면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면 어제 경찰이 당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경찰이 멱살을 잡혔다는 그분이 누군지,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이라는 그분이 누군지 못 밝힐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 경비부장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국민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국정조사가 열립니다. 이 국정조사는 선관위의 잘못된 선거관리 등등에 대한 추궁뿐만 아니라 잠실에 모인 많은 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을 경찰이 어떻게 보호하려 했는지 이 부분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따져 묻겠습니다. 이 경찰관이 누구인지, 어떤 형태의 폭력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저희도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한 무고한 시민이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지켜본 또 다른 시민의 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2022년 호주 뉴질랜드 8박 9일, 2024년 독일 7박 9일, 2025년 덴마크, 스웨덴 8박 10일.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해외 출장 내역입니다. 이 해외 출장에는 노태학의 아내까지 동반했습니다. 노태학 아내의 비즈니스 항공권, 숙박,
그리고 식대까지 모두 중앙선관위의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정상입니까? 이야말로 중앙선관위가 가족회사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내 아내까지 비즈니스 항공권 태워서 숙식 제공하며 이 긴 시간 해외 출장 다녀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잦은 해외 출장 동안에 선거제도 도대체 무엇을 배워오신 겁니까? 무엇을 배워왔길래 투표지조차 부족한 이런 지방선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취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정취업도 가능했던 선관위, 부정출장도 가능했던 선관위, 과연 선거라고 부정이 없었을지 이제는 의심이 갑니다. 선관위, 그야말로 특검 꼭 해야 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의 특검을 막는 자 역시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특검합시다. 6.3 지방선거, 재선거 실시합시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계적 상소 간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2005년 12월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국민파리를 하고 정작 무죄가 된 사람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 상고 포기로 송영길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항소 포기로 박지원 등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 위례 사건 항소 포기로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소 포기를 강조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정유미 검사장의 좌천성 인사를 처분해달라는 취소 1심 판결에 항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민주당과 연관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 민주당을 공격하고 정권을 공격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묻겠다는 내로남불식 정치 아닙니까? 법마저도 권력이 장악하겠다라는 잘못된 비뚤어진 야욕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 국민을 위해 쓰기 바랍니다. 정유미 검사장 자천성 인사 빠른 시간 안에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